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지만이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 할 정도까지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그 자진 사퇴 대상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내각도 그러면 일괄 사의 표명 총리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조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힘당 의원이자 이번 총선에 당선한 당선인 신분인 안철수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고 강공을 폈는데요. 거기에 최상병 특검도 찬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찍소리 한마디 못하던 안철수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말문이 터졌는데요. 우리 철수가 달라진 겁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 이제는 배이는 게 없는 거죠. 여태 참아왔던 온갖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참 쪼잔하다는 생각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황이 되니 방언 터지듯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인물들이 줄줄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물론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특히 추미애 당선자는 국회의장으로도 거론됩니다. 이 순간 가장 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딱 3명이 생각나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그 당사자일 듯 싶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대로 조국, 추미애, 이성윤 당선인 3명 모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혀 있는 거죠. 물론 그 악연은 윤 대통령이 만든 건데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구 조사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었지만 내내 지켜보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 조직적인 관권 선거, 불법 선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표심은 사전 투표에서도 또 제가 현장에서의 그 열기, 뜨거운 지지로 느낀 것은 분명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대로 해달라 하는, 꼭 이겨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선거였습니다. 민생을 거부하고 또 불법과 비리 특권 반칙을 옹호하고 거부한, 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똑바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남에서의 저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함께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동을 걸어달라는 그 민심이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혁신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내는 국회를 선도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소신과 사명을 할 수 있다면 뭐 그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당선자는 이른바 검찰 쿠데타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를 거역했다며 공개 비판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나서면서 찍어내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싹을 죽여 고사시켰다면 지금의 검찰 독재 공화국이 탄생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역설적으로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이 이어질 텐데요. 잘라 말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육선에 성공하면 국회의장으로 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피해 도망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인 국힘당 이용 후보에 불과 1200표 앞선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국회에 발을 들인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기 전까지 5선을 역임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당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성 정치인 최초이자 당내에서도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된 추 전 장관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윤 대통령이 갈라서게 된 시작점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당선자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2018년 민정수석이던 조 당선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분명한 검찰 구태타였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자 벌인 무모한 행동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구태타의 성공으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당시 윤 총장은 민정이 무슨 사모펀드냐,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한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철저하게 조국 일가를 밟고 그는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국이 윤석열을 낳았고 이번엔 윤석열이 조국을 낳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둘의 악연은 돌고 또 돌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이 정권을 제발 심판해달라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예. 저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네. 같은 반 같은 조로서 네. 사법연수를 마쳤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의 무도함을 인간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노련한 외과의사가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정말 당선이 되면 검찰의 환부, 검찰 정권의 썩은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을 이깁니다. 이런 걸 정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성윤 당선자도 이제 충돌 제2라운드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왔는데요. 그도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윤 대통령 때문인 거죠.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총장이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냐고 소리를 쳤고 그때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이들이 펼치게 될 윤석열을 상대로 한 정면 대결이 이번 국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윤석열의 반응이 흥미진진한데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